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바이낸스 관련 추가 소식과 그리고 FTX 추가 소식, 트론과 위메이드, CPI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구독자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을 빨리 회복을 시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USDC 인출 일시 중단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뭐 1시간마다 뭐 2000 비트코인씩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2월 14일 새벽 2시 기준으로 인출 일시 중단은 멈췄고요. 지금 24시간 동안 여기에서는 16억 달러라고 되어져 있지만 18억 달러대까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최근 USDC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시가총액도 보게 되면 14일 기준점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많이 인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테더도 한번 보면 테더는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아직까지도 뭐 어느 정도 나와주지 못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몇 가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조금은 긴장감 있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FTX 추가 소식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 뽀글이 형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바하마에서 체포가 됐고 혐의만 8개 정도가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민사소송에 따른 제기, 종이의 집을 짓고 투자자 호도했다. 투자금 빼돌려서 3천억 원 호화주택 구매 등에 사용하기도 했었고 미국의 CFTC 소송정에도 합류가 돼서 최대 종신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민주당의 후원 순위가 6위 정도가 올라왔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낸스를 역으로 공격하는 대상자도 꽤 커졌다라고 그렇게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 쪽에 지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건드렸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피해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FTX 때문에 바이낸스를 공격한다라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내 이미지 실추가 좀 커졌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게 상당히 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만한 그런 조사를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가 되면 언제든지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에서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월가 측에서도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쪽에 더욱더 악재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고 뭐 도의적이나 배려라는 것도 없어요. 네.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일부 임원들이 스톡옵션 부분을 다시 걸어가지고 또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꼭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너희가 진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임원들이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보이니까 미리 선배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FTX 미국 국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10억 이상의 자산을 회수했지만 미국 고객이 지난달 파산 신청에 플랫폼 보유했던 모든 자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 시기상조이다. 근데 받을 수는 있죠. 뭐 마운트곡스 형태처럼 받을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이 에 있어서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뽀글이 형이 바하마의 영주권자였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큰 현금의 보석금도 도주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바하마 검찰은 미국과 범죄적인 인도 조약에 따른 피고인 구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FTX CEO가 US 암호화폐 자산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번엔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기업용 메신저 슬랙을 통해 인보이스 발행과 비용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회계는 온라인 회계 서비스 퀵북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많이 부족하게 운영을 했던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은 대부분 덩치만 클 뿐 실제 운영하는 형태는 다 스타트업밖에 안 된다. 바이낸스도 어떻게 보면 단지 걸면 이렇게 막 흔들면 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얘를 진짜 죽이겠다라고 덤빈다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레스케일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 대여 차용 담보에 금지되어져 있다 라는 내용과 테더가 내년 준비금 담보대출 제로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테더는 일단은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동결만 준다라고 해도 거의 담보대출 제로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시장의 공포에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1대1 보장을 해주고 있고 우량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게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됐겠죠. JP모건 체이스에서 미국인의 13%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누군가는 남아져 있습니다. 다 떠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버텨서 남으면 그 사이클 때까지만 버티시기만 하면 언젠간 또 이분들이 또 많은 부를 또 축적을 가져가겠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16일 홍콩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또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 주중에 뭐 금리 인상 플러스 또 ETF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 주 주중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이상한 게 USDD 담보라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담보율이 201%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트론의 9억 개 담보 가치가 7억 달러, USDC 3.9억 개 담보 가치로 4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실상은 다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트론 9억 개 담보 가치 4.7억 달러, USDC 저스트에 담보로 놓고 받은 저스트 USDC 3.9억 개가 들어가져 있으며 이 담보에 구실을 못하는 이종을 제외하며 담보율이 112%대까지 훅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의 해명은 홈피에 적혀져 있는 담보율만 좀 봐달라 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지금 12월 7일부터 13일 때까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로 출금하고 폴로니스 이체하고 팍서스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 머리를 짜내어서 최대한 방어적인 스타일로 구색 맞추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메이드가 비싸면 뿔나서 비덴트 투자금 500억 원 회수하겠다라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CPI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추이가 1월부터 11월 달 때까지 보게 되면 3반기 때 아주 핫했죠.
그리고 나서 7월부터 계속 점차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11월 달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 때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CPI와 근원 CPI 자체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고점 찍고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만큼은 더더더 기대를 많이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인데요. 연봉 8천만원 받는 신용 1등급 회사원도 연 17% 리볼빙의 굴레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연꿀조 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연꿀족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번 대출 부분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배달도 해도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투자 예탁금은 계속 주는데 신용거래, 융자거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하면 많이 물렸으니까 내 돈에 지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신용융자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 커버링 비중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은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큰 악재가 나왔을 때 3주 연속으로 빠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는 거의 횡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루나와 비슷하게 나오는 최악의 악재가 연달아 나온다고 하면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때가 나오겠죠.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 거의 여기에 평균치에 있는 평균치에 있는 이 범위 안에 거의 갇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저렴하게 비트코인에 매입하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FTX의 뽀글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거의 FTX 내용은 거의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드디어 그 이상 악재가 나올 만한 FTX 소식 대비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기초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따른 공격의 강도나 또는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내용 이런 쪽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쪽은 아무래도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뭐 중소형 스테이블코인들은 언제든지 뭐 망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비트코인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ETF가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예, 그 주에 상장이 되면 그 다음 주나 그 전주나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 동향이 네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배경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죠. 개인 제값으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번에도 CPI 부분이 계속 공개를 할 때마다 롱 패턴으로 이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CPI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 봤잖아요. CPI 나올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같이 추정하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커플링의 동향이 좋다. 그러니까 즉 2023년도에도 당장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기술적 패턴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상반기 때까지는 좋겠지만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있는 형태로 만약에 미국이 들어갔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잘 버텨준다고 하면 그것도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때 커플링 안 되길 바라는 입장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